사장님, 이거 누구 이름으로 파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도장 파는 기계를 돌리다 말고요. 앞에 앉은 손님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양반이었는데 제 물음에 한참을 대답을 못하더군요. 자기 도장을 팔어 와서 자기 이름을 못 대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대야 하나, 며느리 이름을 대야 하나, 그걸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손님한테 도장을 파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파줬는지는 오늘 이야기 맨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1년 동안 남의 문을 열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많이 잠긴 문은 제 문이었어요. 노인이 되어서 잃는 것들 말입니다. 그거 남이 빼앗아 가는 줄 아시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내어줍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올해 76 된 임덕규라고 합니다. 시장 초입 계단 옆에서 열쇠하고 도장 파는 가게를 41년 했습니다. 열쇠집이라는 데가 참 묘한 자리예요. 사람들이 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데거든요. 문을 잃은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사연을 원치 않아도 다 듣고 살았습니다. 안 사람은 4년 전 봄에 갔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한테 남긴 말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의 문만 열어주다 갈 사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남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 것 4가지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코웃음을 치실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하실 겁니다. 미리 성질만 하나 흘려두지요. 그건 값으로 치면 4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잃은 사람은 다시 못 찾습니다. 나머지 셋은 늦어도 되찾을 구멍이 있어요. 그것 하나는 없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몇 개나 쥐고 있나 하고요. 정춘배 씨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72이었어요. 시내버스를 36년 몰던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에 처음 온 게 여름이었는데 그 양반은 늘 면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운전할 때 끼던 그 얇은 흰 면장갑이요. 버스에서 내린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끼고 다녔습니다. 손바닥 쪽은 시커멓게 절었고 엄지 끝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지요. 형님, 그거 안 답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손을 펴 보이면서 그러더군요. 이거 벗으면 손이 허전해. 36년을 낀 건데. 그 손으로 그 양반이 무슨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도장을 새로 파달라고요. 인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재료를 골랐지요. 회양목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소불로 하시겠습니까? 물소불이 4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걸로 해줘. 큰데 쓸 거야. 큰데 쓸 거라는 말이 저는 좋은 뜻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한마디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어디다 쓰시게요 하고요. 그 한마디를 안 물었어요. 4만 원도 받은 게 반가워서요. 일주일 뒤에 그 양반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0몇 된 아들이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위로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여기요. 아버지, 이거요. 그 2마디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춘배 씨는 새로 판 도장을 인주에 찍고 서류에 눌렀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면 또 찍고 또 넘기면 또 찍고 6번을 찍었어요. 저는 그 6번을 다 봤습니다. 찍고 나서 그 양반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덕규씨, 나 이제 짐 덜었어. 집 아들 앞으로 넘겼어. 나중에 상속세인지 뭔지 그거 물어야 한다는데 미리 해두면 그게 덜 나온대. 아들이 알아봤대. 집이라는 게 상계동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 양반이
버스 몰아서 산 집이에요. 39에 사서 33년을 살던 집입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양반이 저희 가게에 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왔습니다. 제가 열쇠 깎는 걸 옆에 앉아서 구경하다 가고 손님이 오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고요. 어느 날은 앉아서 면장갑 구멍난 자리를 자꾸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러다 툭 던지듯이 그랬습니다. 덕규씨, 우리 집 도배를 했더라고. 제가 언제요? 했더니 지난달에요. 그럽디다.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며느리가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안방 벽지가 20년 된 거라 누렇게 떴었는데 어느 날 들어와 보니 하얀 벽지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더라고. 좋은데 내가 왜 남의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고관절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해야 했어요. 140만 원이 필요했답니다. 수술비 전부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 140만 원이요. 그 양반은 통장에 그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넘길 때 같이 정리한 예금이 있었는데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가게 앞 계단에 앉아서요. 저는 안에서 열쇠를 깎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들, 아니 저기 병원에서 140만 원을 내라는데 한참 조용했습니다. 아니, 급한 건 아니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또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너 바쁜데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그 양반이 계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등에 땀이 배어 셔츠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면장갑을 벗어서 무릎에 놓고 손바닥을 들여다보더군요. 36년 핸들 잡은 손이요. 그 손으로 6번 도장을 찍은 손이고요. 그날 그 양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덕규씨,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사이여야 아들이지. 여러분, 재산을 미리 넘긴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고도 잘 사는 집이 있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다른 겁니다. 경춘배 씨는 집을 넘긴 게 아니라 부탁하는 자세를 배운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한테요. 그전에는 그 양반이 아들한테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그 뒤로는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그 두 마디 사이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희 안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게 문을 자주 닫았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가게 이제 접으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2달을 문을 닫아봤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셔터를 올렸는데 여러분, 열쇠 깎는 기계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안 쓰면 녹이 씁니다. 저는 그날 녹을 닦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2달 만에 이런데 인연이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요. 기계 얘기가 아닙니다. 오말순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69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밑반찬을 만들고 밤 9시에 셔터를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건 열쇠 때문입니다. 간딩띵치 5개여서 5개연등치 5개였어요. 그걸 노쇠 열쇠고리 하나에 다 꿰서 다녔습니다. 손때가 하도 묻어서 노쇠가 붉은빛이 났어요. 그 양반은
그 열쇠 뭉치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걸어 다니면 절그럭절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말순이 오네 했어요. 한 번은 열쇠 하나가 잘 안 돌아간다고 들고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5개 다 새로 파시죠.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더군요. 놔둬요. 30년 쓴 건데 정들었어. 여러분, 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이라는 말은 놓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양반은 가게를 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다 나가서 앉았다 일어날 때 벽을 짚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요. 그런데 딸이 반대했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어머니 무릎을 보고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내가 매달 22만 원씩 보낼게. 22만 원이었습니다. 왜 22만 원이냐면 딸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어머니 한 달 관리비하고 약값하고 식비를 따져서요. 성의가 없어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성의가 있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오말순 씨는 1년을 버티다가 결국 접었습니다. 접던 날 저희 가게에 와서 그러더군요. 덕규 씨, 나 이제 새벽에 안 나와도 돼. 그러면서 웃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지금도 후회합니다. 접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시장에서 국밥집 파는 양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덕규 씨, 말순이 요새 이상해. 왜요? 했더니 새벽마다 자기 가게 앞에 나와 서 있대요. 그 셔터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지금은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가 됐는데 그 셔터 앞에 새벽 5시에 나와서 15분씩 서 있다가 간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일찍 나가서 봤습니다. 정말 서 있더군요. 앞치마는 안 입었는데 손에는 그 노쇠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가게가 남의 것이 됐으니 그 열쇠 5개는 이제 아무데도 안 맞는 열쇠입니다. 그걸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 양반이 저를 보고 흠칫하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덕규씨, 나 잠이 안 와서 산책 나왔어. 열쇠는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럽디다. 이거 주머니에 없으면 나갈 데가 없는 사람 같아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갈 데가 없는 사람 같아서요. 그 양반이 잃은 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날 이유를 잃은 겁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눕는 시간이 길어져요. 눕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이 더 굳습니다. 무릎이 굳으면 더 눕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양반이 30년 동안 새벽마다 만들던 밑반찬을 집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게 아닌데도요. 콩자반을 한 솥하고 멸치볶음을 한 솥하고 그걸 통에 담아서 시장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처음엔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가 되니까 부담이 되지요. 나중엔 사람들이 슬슬 피했습니다. 말순씨 온다 하면서요. 한 번은 저희 가게에도 반찬통을 두고 갔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그 양반이 이러더군요. 덕규씨, 나 이거 안 하면 하루가 안 가. 22만 원은 딸이 지금도 꼬박꼬박 보냅니다. 하루도 안 밀렸어요. 그 딸을 저는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한테서 뺏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 편하게 해주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모를 뿐이지요. 편하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저는 여기서 제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안 사람이 가게를 하저를 여전히 열긴 열었는데 손님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즘 누가 도장을 팝니까? 열쇠도 다 번호키로 바뀌었고요. 하루에 손님 새도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안 와도 아침 8시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가게 앞을 쓸었어요. 계단을 쓸고 옆집 앞까지 쓸었습니다. 옆집 양반이 뭐하러 그러냐고 하면 운동 삼아서요 했지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빗자루를 놓으면 제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빗자루가 저를 살렸어요. 오말순 씨한테는 그 빗자루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있었는데 딸이 착한 마음으로 치워준 거지요. 강태수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74이었고 목수였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집 문틀 짜고 마루 깔던 사람이에요. 저희 가게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이 양반이 짠 문틀에 제가 자물쇠를 달아준 게 이 동네에만 100집은 넘을 겁니다. 이 양반은 늘 나무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접이식 나무자요. 요새 다 쇠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나무자를 고집했어요. 손잡이 쪽이 닳아서 눈금이 지워진 자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랬지요. 형님, 그거 눈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재십니까? 그랬더니 이럽디다. 눈금 안 봐도 알아. 손이 알아. 그 손이 40년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딸이 하나 있었어요. 37에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 전세금이 모자랐답니다. 딸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먼저 물었습니다. 얼마 모자라냐고요. 딸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대요. 2번 물으니까 말했답니다. 3,200만 원이라고요. 강태수 씨는 그날로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깼어요. 만기가 넉 달 남았는데 이자를 다 날리고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덕규 씨, 나 이거 10년 걸려 모은 건데 딸년 얼굴 한번 펴지는 걸로 10년 갚으면 남는 장사지. 저는 그때 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노인의 통장에서 3,200만 원이 빠지면 그건 3,2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빠지는 겁니다. 이태 뒤에 이 양반이 낙상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계단에서요,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재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듭니다. 좋은 재활병원은 한 달에 180만 원씩 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6달만 하면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딸이 오긴 왔어요. 병실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딸도 그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는 형편이었어요. 사위는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 병실에서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강태수 씨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6인실 요양병원입니다. 재활이 아니라 요양이요. 그 둘은 다릅니다. 재활은 다시 걷게 하는 데고 요양은 눕혀놓는 데예요.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이 양반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서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군요. 그 나무자를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면서 그것만 챙겨왔대요. 덕규씨, 나 여기 나가면 자네 갓에 문짝부터 손봐줄게. 그거 아래가 좀 틀어졌더라.
제가 웃으면서 그러셔야죠 했습니다. 두 번째 간 게 5달 뒤였습니다. 그때는 앉아있지를 못하더군요.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긴 했어요. 자네 왔나? 형님, 좀 어떠십니까? 한참 있다가 이럽디다. 덕규씨, 자네 문짝 말이야. 그거 내가 못 고치겠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그 나무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5달 동안 아무도 안 꺼낸 자입니다. 손이 안 닿은 그 자요. 여러분, 목수한테서 자를 뺏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이 아는 걸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은 3,200만 원으로 딸 전세를 샀는데 그 돈이 사실은 자기 다리였던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잘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순서입니다. 자식 앞길에 쓰는 돈하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쓸 돈은 통장을 따로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두면 반드시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먹습니다. 반드시요. 이제 윤계옥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78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봐주고 살았어요. 젊어서는 가정부라 그랬고 나중엔 도움이라 그랬지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남의 집 밥 짓고 남의 집 빨래 개고요. 이 양반이 저희 가게에 온 건 번호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번호키를 달아드렸어요. 열쇠 들고 다니시다 잃어버리면 큰일이라고요. 좋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 번호키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제 손으로요. 달아드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생신으로 하세요.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서 이 양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더러 그러더군요. 열쇠집 양반, 그거 다시 열쇠로 못 바꿔? 제가 왜요? 했더니 이럽디다. 자꾸 눌러도 안 열려. 저는 그때 손가락 힘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노인들이 번호키 누를 때 살짝 누르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게 누르시라고 삐 소리 날 때까지 누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몇 달 뒤에 그 양반이 저희 가게에 왔는데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치셨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반창고에 뭐가 적혀 있었어요. 숫자 4개요. 그 양반이 자기 집 비밀번호를 손등에 적고 다녔던 겁니다. 처음엔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었대요. 그런데 지갑을 꺼내는 사이에 그 숫자를 또 있더랍니다. 그래서 손등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양반은 자기 생일을 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일이 자기 집 문을 여는 숫자라는 걸 잊은 겁니다. 저는 그날 그 반창고를 보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요. 사실 1년 동안 남의 사연을 듣고 살았으면서 정작 말을 해야 할 때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일이 났습니다. 이 양반이 현관 앞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문이 안 열려서요. 손등에 반창고가 물에 젖어서 숫자가 번졌답니다. 시장에 나갔다 오는 길에 비를 맞았대요. 그 4만 원짜리 번호키 앞에서 3시간이요. 영하 6도였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들이 그때야 알았습니다. 이미 꽤 진행이 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반이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 바쁜데 말 안 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았지.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숨겼답니다. 손등에 적으면서까지요. 이 양반이 잃은 건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병이지요. 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이 잃은 건 그 얘기를 할 자리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할 자리, 저한테 말할 자리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 못 알아봤습니다. 앞에 세 사람하고 이 양반은 다릅니다. 앞에 셋은 다 남한테 뭘 넘겨줬어요. 집을 넘기고 가게를 넘기고 돈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윤계옥 씨는 아무것도 안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제일 무겁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태 남의 얘기만 실컷 했지요. 제가 앞에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저는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봤다. 저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 식으로요. 마치 제가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인 것처럼요. 아닙니다. 저는 이 넷을 다 했습니다. 순서대로 다 했어요. 한 사람이 가고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저희 아들이 집 문제로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낡은 2층 주택인데 내 층은 그 집이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 집명에 저한테 해두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세금 때문에라도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딱 잘라서요. 정춘배 씨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난 안 한다. 네 아버지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 왜 문제냐면요. 제가 그때 이긴 겁니다. 아들 앞에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시 안 꺼냈습니다. 집 얘기만 안 꺼낸 게 아니에요. 몸 얘기도 안 꺼내고 가게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제가 문을 하나 닫아버린 겁니다. 지키느라고요. 그 다음이 가게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늘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요. 열쇠 깎는 게 서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문 앞에 개인 사정으로 오늘 쉽니다. 그렇게만 써붙였어요. 오말순 씨가 새벽에 남의 셔터 앞에 서 있던 걸 제가 보고도 그랬습니다. 저는 셔터를 아예 안 올렸으면서요. 그 다음이 돈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병원에서 심장 쪽에 시술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 해두면 좋다는 거였어요. 240만 원 들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해 가을에 손주 대학 등록금이 있었어요. 제가 반을 대주기로 이미 말을 해뒀거든요. 400만 원이요. 강태수 씨한테는 통장을 따로 두라고 하면서 저는 하나로 뒀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저는 지금 41년 된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동네 사연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제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밤에 가슴이 조여서 잠을 깼습니다. 10분쯤 그러다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옆집 양반한테도요. 왜 안 했겠습니까? 윤계옥 씨가 손등에 숫자를 적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아서요. 늙어서 그런 걸 뭘 떠벌리나 싶어서요.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하면 이제 그만 접으라 할까봐, 말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41년을 열쇠집에 앉아서 남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문은 안에서 걸어 잠갔어요. 그게 제 원죄입니다. 그 네 사람 얘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술술하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4번 다 해봐서입니다. 이제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재산, 할 일,
나를 일으켜 세울 돈,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넷을 4개의 항목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고요. 아닙니다. 이건 4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표였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재산입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티나게 좋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큰 결심하셨다 하고 다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재산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할 일이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산을 넘긴 사람은 그 집에서 결정하는 자리를 같이 넘긴 겁니다. 결정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일을 안 맡깁니다. 그러니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다음이 몸입니다. 오말순 씨 무릎이 왜 굳었습니까? 새벽 4시가 없어져서 굳었습니다. 몸이 무너질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강태수 씨 다리가 3,20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말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없어져요. 왜냐면 앞에 3개가 다 없어진 사람은 할 말이 부끄러운 말밖에 안 남거든요. 돈이 없다는 말, 못 걷겠다는 말,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이요. 그런 말은 아무도 안 꺼냅니다. 그래서 윤계옥 씨가 제일 무거웠던 겁니다. 그 양반은 아무것도 안 넘겼는데 마지막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양반도 다 거쳐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봐주다가 늙어서 일이 끊겼고, 일이 끊기니 사람이 끊겼고, 사람이 끊기니 말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 반창고는 마지막 칸이었어요. 앞에 얘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춘배 씨가 왜 저희 가게에 볼 일도 없이 왔겠습니까? 오말순 씨가 왜 반찬을 만들어서 돌렸겠습니까? 강태수 씨가 왜 제 문짝 얘기를 했겠습니까? 셋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41년 동안 들으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첫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도장을 파러 온 손님 얘기를 했지요. 이거 누구 이름으로 파드릴까요? 하니까 대답을 못하던 양반이요. 제가 그날 도장을 안 파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요. 어르신 오늘은 파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내일 다시 오시면 파드리겠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르신 성함석 자를 대셔야 합니다. 아드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양반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러더니 그러셨습니다. 열쇠집 양반이 별걸 다 참견하네. 그러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왔습니다. 와서 안더니 이러시더군요. 내 이름으로 파주셔. 최기환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유보해뒀던 답입니다. 그런데 답이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양반한테 하루를 드린 겁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할 하루요. 사흘이 걸렸지만요. 그 사흘 동안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와서 자기 이름 속 자를 댈 때 그 목소리가 처음 왔을 때하고 달랐습니다. 늙어서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건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할 자리입니다. 그게 있으면 앞에 셋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구멍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손등에 숫자를 적습니다. 그러고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싼 거라고 했지요. 4만 원짜리 번호키 얘기를 하면서요. 값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말하는데 돈이 안 드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돈이 안 드니까 아무도 안 챙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보청기 해드리자, 아버지 병원 가시자 그런 말은 합니다.
아버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그 말은 안 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요. 이제 여러분이 수첩에 적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씩 물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통장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있던 것이 없어졌다면 언제 없어졌는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이미 한 칸 넘어간 겁니다. 둘째, 오늘 아침에 나는 몇 시에 일어났고 왜 일어났습니까? 눈이 떠져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셨습니까? 그 할 일이 남이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입니까? 셋째,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면 내 통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식 앞으로 쓰기로 이미 약속해둔 돈은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이 200만 원 아래면 통장을 오늘 밤에 나누십시오. 넷째, 요새 내가 나만 아는 걱정거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몸이든 돈이든 잊어버리는 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몇 사람한테 말했습니까? 0이면 위험합니다. 다섯째,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 말고 아버님 말고 할머니 말고요. 제 이름 석자로요. 이 5 중에 2개 이상 걸리시면 오늘 밤에 딱 하나만 하십시오. 돈 한 푼 안 드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 자식이든 친구든 아무한테나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안부를 묻지 마십시오. 밥 먹었냐고 묻지 마시고 바쁘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얘기를 딱 하나만 하십시오. 자랑도 좋고 걱정도 좋습니다. 나 요새 무릎이 안 좋다. 그것도 좋고요. 나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평생 묻기만 했습니다. 밥 먹었니? 별일 없니? 애들은 잘 크니? 물으면 대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묻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면 상대도 자기한테 안 묻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갑니다. 오늘 밤에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어색하실 겁니다. 어색한 게 맞습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요. 그리고 댓글에는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름 석자요. 성 한 말입니다. 별명 말고 어디 사는 누구 엄마 말고요. 그냥 이름 석자요. 저는 그거 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양반이 아직 여기 계시는구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8시에 셔터를 올립니다. 요새 손님은 하루에 4쯤 옵니다. 그래도 올립니다. 셔터를 올려야 제가 앉을 자리가 생기니까요. 이 얘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통전화가 없는 그 양반,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얼굴 하나 떠오르셨지요? 그분한테 이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안부 되시네요. 구독하고 알림 눌러두시면 제가 또 이런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꼭 전화 하나 거십시오.